자녀에게 의지하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야. 배우자가 있으니 외롭지 않을 거야.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자녀와 함께 살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 배우자가 있어도 소통이 단절된 부부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노년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런 통념을 완전히 뒤집은 분입니다. 박미자님은 자녀도 멀리 살고 배우자도 일찍 떠나보냈으며 풍족한 연금도 없지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결은 놀랍게도 단 3가지였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떻게 자녀나 배우자,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만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평생을 준비했어도 노년이 외롭고 허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박미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 건강한 몸이 진정한 자산이다. 저는 68세 박미자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8년 전 은퇴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고백할게요. 저도 처음에는 은퇴 후 자녀들에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교편을 잡다가 은퇴하면서 아들이 살고 있는 부산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어요.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손주도 봐주시고 같이 지내요. 딸도 비슷한 제안을 했죠. 모두 좋은 의도였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은퇴를 1년 앞두고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완전한 당뇨병 환자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자녀분들에게 의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저를 깨우쳤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날이 정말 올 수도 있구나.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노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실수는 건강을 자녀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아침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20분도 걷기 힘들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40분, 2달 후에는 1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걷기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의사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비결이 있으신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매일 아침 오늘도 나는 나를 구한다라는 말을 되뇌며 공원을 걷는 것뿐이에요. 아들이 전화했을 때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서울에 남기로 했어. 걱정 마, 엄마는 건강해. 처음엔 아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건강검진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엄마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법을 배웠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걷기를 시작한 후 저는 제 식습관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당뇨 예방에 좋은 식단을 공부하고 매일 식단 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달콤한 디저트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건강한 대체품을 찾아냈습니다. 당뇨 환자들을 위한 요리 클래스에도 참여했어요. 또한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주 2회 시니어 요가 클래스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팔다리가 떨릴 정도로 힘들었지만 6개월 후에는 몸이 훨씬 유연해지고 균형 감각도 좋아졌어요. 매주 토요일에는 산책로를 바꿔 서울의 다양한 공원과 산책로를 탐험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서울 시니어
워킹클럽을 창설하는 계기가 되었죠. 지금은 20명 이상의 회원들과 함께 걷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깨달은 첫 번째 진실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나 자녀가 아니라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독립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비결,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건강을 되찾은 후에도 저를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30년간 매일 아이들과 함께하던 교실을 떠나니 갑자기 말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처음에는 전화로 위안을 찾았어요. 매일 아들, 딸에게 전화해서 사소한 일상을 나눴죠. 하지만 곧 그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통화 중에 들리는 그들의 한숨 소리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노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실수는 자녀에게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지역 도서관에 있는 시니어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같은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김영희 선생님은 저처럼 퇴직 교사였고 이상철 선생님은 은퇴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 책을 토론하고 때로는 함께 전시회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놀러와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전화도 덜 하시더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새 친구들을 사귀었어. 엄마도 엄마의 세계가 있단다. 딸의 표정이 안도로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딸은 제가 외로울까봐 걱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독서 모임은 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제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인생의, 노년의 지혜를 나눴습니다. 점점 더 다양한 활동으로 범위를 넓혀갔어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합창단에 가입했고 매달 한 번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은 제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교사 경험을 살려 아이들과 소통하니 제 마음도 젊어지는 느낌이었죠.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 어려웠지만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디지털 교실을 통해 배웠어요. 이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전 세계 시니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은 대학생들과의 세대 간 대화 프로그램이었어요. 지역 대학에서 시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시니어와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내가 젊은이들과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 인생 경험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고 저는 그들의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 대학생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저희 할머니는 항상 옛날에는 이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정말 멋져요. 이것이 제가 깨달은 두 번째 진실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비결은 자녀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건강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새로운 관계는 언제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 성장은 나이와 상관없다.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었지만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간 교사로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었는데 은퇴 후에는
그런 목적의식이 사라졌거든요.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만난 이상철 선생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자 선생님, 혹시 젊었을 때 못 이룬 꿈이 있으세요? 잠시 생각해 보니 대답이 나왔어요. 대학 시절에 글을 쓰는 것이 좋았어요. 교사가 되기 전에는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상철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세요. 우리는 배움에 있어 절대 늦은 때가 없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보았습니다. 대학 시절 썼던 단편 소설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읽어보니 부끄러운 수준이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에서 시니어 글쓰기 교실을 검색했고 운 좋게도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강좌가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등록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젊은 강사 앞에서 제 글을 읽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클래스 분위기는 따뜻했고 같은 꿈을 가진 시니어들을 만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6개월 동안 글쓰기를 배우면서 조금씩 발전해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생애 첫 에세이가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68세의 첫 도전이었어요. 아들이 신문 스크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은퇴하고 새 경력을 시작하시다니.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새 경력이라기보다는 새 인생이지.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현재 저는 매주 지역신문에 시니어의 눈이라는 칼럼을 쓰고 있고 시니어들을 위한 글쓰기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가르쳤던 경험과 글쓰기를 결합한 새로운 도전이에요. 특히 놀라운 경험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워드 프로세서도 어렵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어요. 제 블로그 68세의 새 출발은 월 5,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기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시니어의 자립적 노후라는 주제로 책을 쓰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지금 열심히 원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와 함께 제 삶에 가장 큰 의미를 준 것은 멘토링 활동입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을 위한 노후 준비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매달 한 번씩 제 경험을 나누고 그들이 은퇴 후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삶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집니다. 저의 실패와 성공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세 번째 진실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새로운 성장과 도전에서 옵니다. 나이는 배움과 성장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제가 건강을 챙기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깊고 건강해진 것이에요. 아들이 어느 주말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저는 그날 글쓰기 워크숍 준비로 바빴습니다. 아들은 제가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처음에 엄마가 부산으로 안 오신다고 했을 때 서운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멀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작업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를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이렇게 자신만의 삶을 살고 계시니까요. 요즘 엄마 칼럼을 회사 동료들에게도 보여줘요. 다들 엄마가 멋지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자녀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 오히려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행복해지니까 우리도 더 편해졌어요. 엄마를 걱정하는 대신 엄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제 변화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딸이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엄마가 노년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들은 자신의 퇴직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은퇴 후 무엇을 할지 미리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지금 저는 자녀들과 훨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정말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시간은 딸과 함께하는 세대 간 패션데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딸과 저는 서로의 옷장을 탐험하고 스타일링 조언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 되었어요. 아들과는 인생 2막 프로젝트라는 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가 IT 전문가로서 제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를 관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저는 그에게 글쓰기 조언을 해줍니다. 그는 퇴직 후 소설을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제 저는 68세에 은퇴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기대감으로 일어납니다. 걷기로 건강을 유지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글쓰기를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믿었던 것들, 즉 자녀에게 의지하고 배우자가 있어야 외롭지 않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것. 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은 자유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저는 이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판단받을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로 지난 겨울에 생애 처음 스케이트를 배웠어요.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저는 도전했습니다. 넘어지기도 많이 했지만 마침내 혼자서 타게 되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도전할 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관계 속에 있으며 더 성장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황금기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박미자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소중한 비결을 배웠습니다. 첫째, 건강한 몸이 진정한 자산입니다. 자녀에게 건강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독립적인 노년의 시작입니다. 둘째,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하고 건강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셋째, 성장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배움이 노년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미자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부모의 행복한 모습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결국 자녀들에게도 더 건강한 관계와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10분 걷기,
주민센터 프로그램 한번 참여하기. 오래 미뤄둔 취미 다시 시작하기.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